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열리기 1시간 전쯤 서울구치소의 문이 열리고 차량들이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호송 차량은 20여 분 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심판정으로 향한 윤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해 피청구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확인 직후 발언 기회를 요청해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과 문답을 진행하는 등 직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할 때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윤 대통령과 심판정에서 대면하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탄핵 심판 변론은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43분 종료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 윤 대통령 측은 이 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입법 활동을 금지하려던 의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안을 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 계엄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거란 주장도 유지했는데 정작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쪽지를 줬다는 의혹도 김 전 장관을 언급하며 부인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는 위헌 여부를 따질 핵심 쟁점인 만큼 향후 심리에서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고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은 모레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한 소규모 병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군경지휘부의 검찰 공소사실과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군경지휘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었다고 적시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 소추단 측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국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 기일에도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고 제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윤 대통령 자신도 선관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보자는 의미였다며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이 이어지자 국회 소추단 측은 부정선거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 같은 무책임한 주장의 결과물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관련 의혹 제기와 증거 신청을 제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투표지 문제 등은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